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화면 한번 보세요. 혹시 삼성폰이세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높은 확률로 삼성이 만들었거든요. 거실에 있는 TV는요?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AI 서버는요?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삼성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화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가 70년 전에는 뭘 팔던 회사였을 것 같으세요? 반도체, 스마트폰, 땡, 설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수, 비료, 모직 옷감. 대구의 조그만 무역상회에서 마른 멸치랑 첨가물을 떼다 팔던 회사. 그게 삼성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멸치 팔던 회사가 어쩌다 전 세계 반도체와 TV를 지배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좀 불편한 질문도 하나 던질 거예요. 그래서 그 왕좌는 지금도 안녕하신가? 끝까지 보시면 이 회사가 왜 요즘 좀 위태로운지까지 싹 정리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때는 1938년 대구. 이병철이라는 한 청년이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답니다. 삼성, 별세, 크고 많고 강하게 이름값 한번 거하죠. 근데 이때 삼성이 한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국수 만들어 팔고 건어물이랑 과일 떼다 팔고 그야말로 동네 무역상이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폐허가 된 한국에서 이병철은 한 가지를 깨달아요. 수입해서 파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1953년 제1제당을 세웁니다. 네, 그 하얀 설탕. 당시 한국에선 설탕이 전량 수입품이었거든요. 그걸 국내에서 만들기 시작하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듬해엔 제일모직, 옷감을 짜죠. 설탕 팔고 옷감 팔고 회사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1969년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등장해요. 삼성전자공업.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때 삼성전자는 그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산유랑 손잡고 흑백 TV를 만들었는데 핵심 기술은 죄다 일본 거였어요. 부품 받아다가 조립하는, 말하자면 베끼는 단계였죠. 세계 1위, 그런 단어는 사전에도 없었습니다. 이때 삼성은 그냥 일본을 따라가기 바쁜 후발주자였어요. 자, 여기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병철의 셋째 아들 이건희. 1974년 이건희가 아버지 몰래 라고 전해지는 일을 하나 칩니다. 망해가던 한국반도체라는 회사 지분을 자기 사재를 털어서 사버려요. 주변에서 다들 뜯어말렸습니다. 반도체, 그게 뭔데? 미국, 일본이 다 해먹는 시장에 한국이 무슨 수로 들어가? 맞는 말이었어요. 당시 반도체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한 세대 만에 기술이 통째로 바뀌는 무시무시한 산업이었거든요. 한번 투자 타이밍 놓치면 수천억이 그냥 증발하는 도박판. 그런데 이병철이 이 도박판에 회사 전체를 겁니다. 1983년 2월 이병철은 도쿄에서 선언해요.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한다. 나중에 도쿄 선언이라고 불리는 이 순간이 삼성의 운명을 바꿉니다. 73세 노인이 회사의 미래 전부를 한 번도 못 이겨본 분야에 던진 거예요. 일본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5년 안에 망한다. 그런데요, 삼성은 같은 해 64K 디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한참 났는데 그걸 무서운 속도로 좁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삼성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바로 속도와 미친 투자. 남들이 망설일 때 공장을 짓고 적자가 나도 라인을 늘리고 가격이 폭락하면 오히려 더 찍어내서 경쟁자를 고사시키는 이른바 치킨게임 전략. 반도체 값이 바닥을 치면 체력 약한 회사들은 줄줄이 나가떨어집니다. 삼성은 그 시체 위를 밟고 점유율을 흡수했어요. 그리고 1992년 삼성은 마침내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디램 세계 1위에 올라섭니다. 멸치 팔던 회사가 반도체 종주국 일본을 꺾은 순간이었어요. 설탕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정상까지. 지금 봐도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이건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면 1등은 반도체뿐이었거든요. 가전이며 휴대폰이며 나머지는 여전히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1993년 이건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로 임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한마디를 던져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신경영 선언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질이다. 불량품 만들 거면 차라리 다 때려치워라. 근데 이게 그냥 말로 끝났으면 명언 모음집에나 실렸겠죠. 이건희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좀 화끈하게요. 1995년 구미공장. 당시 삼성이 만든 휴대폰에서 불량이 자꾸 나왔어요. 이건희는 시중에 풀린 불량 휴대폰을 죄다 회수하라고 합니다. 무선 전화기, 팩스, 휴대폰 15만 대. 그러고는 직원 2,000명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제품들을 쌓아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수백억 원어치 제품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는 걸 직원들이 다 지켜봤어요. 이게 그 전설의 애니콜 화형식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죠.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한다. 대신 다시는 불량 만들지 마라.
이 충격여법 이후 삼성의 품질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싸구려 한국산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일종의 통과일이었던 셈이에요. 자, 이제 삼성은 두 가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나,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둘, 목숨 걸고 지키는 품질. 이 둘을 들고 삼성은 한 회사를 노립니다. 당시 전자업계의 절대 강자, 모두가 동경하던 그 이름, 바로 소니. 2000년대 초반,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그 격변의 시기, 소니는 아날로그 시대의 황제였어요. 워크맨, 트리트론 TV, 플레이스테이션, 브랜드 가치만으로도 삼성을 한참 앞서던 회사죠. 근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판이 통째로 바뀔 때는 1등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버리질 못해요. 소니는 자기들이 잘하던 아날로그 기술에 미련을 못 버렸고, 삼성은 잃을 게 없으니 디지털에 올인했습니다. 특히 평면 TV,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2006년 삼성은 보로 TV라는 제품을 내놔요. 와인잔을 닮은 디자인에 화질도 끝내줬죠. 이게 전 세계에서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삼성은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올라섭니다. 소니를 끌어내리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삼성은 그 후로 20년 연속 TV 1위 자리를 단 한 번도 안 뺏겼어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그냥 계속 1등. 브랜드 가치에서도 삼성은 결국 소니를 추월합니다. 한때 백지연 회사가 자기가 백지연 회사를 추월한 거예요. 이쯤 되면 삼성한테 남은 산은 하나였습니다. 주머니 속 그 작은 기계, 휴대폰. 그리고 2007년 저 멀리 미국에서 한 남자가 청바지에 검은 터틀넥을 입고 무대에 오릅니다. 스티브 잡스. 아이폰. 2007년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휴대폰 업계는 말 그대로 멘붕이 옵니다. 당시 1등이던 노키아도, 비즈니스맨의 상징이던 블랙베리도 이 버튼 없는 전화기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저게 팔리겠어? 3년 뒤 노키아랑 블랙베리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코웃음 친 대가치고는 좀 가혹했죠. 그럼 삼성은요? 삼성은 안 비웃었어요. 그냥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속도로. 2010년 갤럭시 S 출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등에 업고 삼성은 아이폰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또 삼성 특유의 무기가 빛을 발해요. 삼성은 폰을 만드는 회사인 동시에 그 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메모리, 디스플레이, 심지어 핵심 칩까지. 남들이 부품을 사다 쓸 때 삼성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썼어요. 원가도 싸고 공급도 안정적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었습니다. 물론 애플이 가만히 있진 않았죠. 디자인 베꼈다고 전 세계에서 소송을 걸어요. 두 회사가 법정에서 수년을 싸웁니다. 하지만 그 싸움 자체가 삼성이 애플의 맞수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삼성은 스마트폰 출하량 세계 1위에 오릅니다. 그 뒤로 13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폰은 거의 매년 삼성이었어요. 자, 정리해볼까요? 반도체 디램 세계 1위, 낸드 메모리 세계 1위, TV 20년 연속 세계 1위, 스마트폰 13년 연속 세계 1위. 사탕 팔던 회사가 거의 모든 전자제품의 정상에 깃발을 꽂은 겁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제가 굳이 영상을 안 만들었겠죠? 정상에 오른 자에게는 딱 하나의 미래만 남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노린다는 것. 요즘 삼성 사실 좀 위태롭습니다. 첫째, 반도체.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AI에는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핵심인데 이 시장에서 1등을 먹은 건 삼성이 아니라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이 30년 넘게 지키던 디램 1위 자리마저 최근엔 SK하이닉스한테 내줬어요. 삼성이 한눈 파는 사이 동생뻘 회사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 거죠. 둘째, 스마트폰. 13년 연속 1위였다고 했죠? 근데 요즘은 애플이랑 분기마다 엎치락뒤치락합니다. 1위와 2위 점유율 차이가 1%포인트 안팎인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에요. 게다가 아래에서는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셋째, TV. 20년 연속 1위는 맞아요. 근데 매출액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몇 대 팔았냐로 따지면 이미 중국 브랜드들 합산 물량이 한국을 앞질렀거든요. 프리미엄 시장에서야 아직 삼성이 왕이지만 발밑이 점점 좁아지는 중이에요. 그리고 가장 아픈 곳, 파운드리.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 사업에서 삼성은 대만의 TSMC한테 그냥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1등은 고사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에요. 70년을 달려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사방에서 도전자가 튀어나오는 상황.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삼성은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나? 제 생각에 답은 세 단어예요. 미친 배팅, 무서운 속도, 그리고 절박함. 남들이 망설일 때 회사를 통째로 걸었고, 남들이 천천히 갈 때 미친 듯이 빨랐고, 잃을 게 없는 후발주자의 절박함으로 버텼어요. 근데 바로 그 절박함이 지금은 좀 흐려진 게 아닐까요? 1등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기가 1등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길 때거든요. 딱 그 옛날 소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삼성은 한때 소니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삼성을 끌어내릴 다음 주자는 누구일까요? SK하이닉스, 애플, TSMC,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도 모르는 어떤 회사?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삼성은 다시 그 절박했던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편 주제는 여러분이 댓글로 정해주세요. 삼성 대 SK하이닉스, HBM 전쟁의 진실이 궁금하시면 1번, TSMC는 어떻게 삼성을 따돌렸나가 궁금하시면 2번.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썰폰이었습니다. 안녕.